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1일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을 자유조선이란 단체가 습격하는 이러한 거사를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이 사건 발생 37일 만에 첫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또 그 반응이 나오자마자 오늘자로 자유조선이란 단체가 또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사건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2월 22일에 스페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굉장히 뭔가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이러한 거사였던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엘파이스라는 이 일간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동아일보가 좀 정리를 잘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의 침입, 굉장히 드라마 같은데, 굉장히 사전에 굉장히 계획을 치밀하게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대사관을 방문을 해서 또 현장을 파악을 하고 또 굉장히 들어가서도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들, 총 이 거사에 가담한 사람은 지금 리더로 알려지고 있는 에이드리안 홍창을 포함해서 총 10명입니다. 자, 이들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마체테라는 넓고 긴 칼이라든가 또 독일제 모형 권총 6자루, 또 테이프, 그리고 사다리 등을 구입을 해서 대사관 침입을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또 22일로부터 2주 전에 이미 이 에이드리언은 북한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업가로 가장을 해서 이 북한 대사관을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사관을 방문을 해서 소윤석 상무관을 만나서 나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만남을 가지고 이날 뭔가 현장에서의 어떤 동선이라든가 내부 사정을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22일 날 드디어 10명이 침입을 하게 되죠. 자, 무장한 상태로 침입을 하게 되고 들어가서는 바로 대사관 직원들을 제압을 하고 결박한 후에 인질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윤석 상무관을 지하실로 데려가서 결박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얻고자 하는 이랑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빼내기 위해서 그 위치가 어디인지 문서와 파일 위치를 알려달라라고 하면서 회유하기도 하고 겁박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 상무관에게는 북한 정권을 거부하고 이 스페인 거부하면 탈출할 마음이 있으면 스페인에서 빼내서 굉장히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회유를 했지만 거절당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오후 5시 34분에 대사관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을 해서 이들은 USB 여러 개, 그리고 컴퓨터 2대, 하드 드라이브 2개, 그 휴대전화 1개를 훔쳤고요. 이거를 확보를 하고 대사관 안에 있는 차량 3대, 그리고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 1대까지 총 4대의 차량을 이용해서 탈출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향한 조가 있고 또 에이드리안 홍은 미국 뉴저지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은 당시 그 인질로 잡혀있던 대사관 직원 중에 부인이었던 여성이 2층 창문을 통해서 이제 탈출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당시 에이드리안이란 사람이 김정은 그 배지가 달려있는 윗도리를 뺏어서 입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 없다, 여기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밤 9시 40분에 유유히 이 대사관을 잘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자유조선 측은 28일 날 성명을 냈는데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다라고 밝혔죠. 그리고 대사관 습격은 공격 행위가 아니고 대사관 내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이었다. 현재 세계 각국의 북한 대사관은 온갖 불법 거래 및 체제 선전을 위한 거대한 범죄 사업체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FBI와 상호 비밀 유지 합의 하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이번 사건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이 정보는 그들이 요구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무슨 FBI가
개입을 했다, 뭐 CIA가 뭐 지휘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여러 추측성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 국무부는 부대변인을 통해서 지금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FBI는 NCND, 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이란 NCND가 우리 일반적인 관행이다 라고 하면서 어디까지 개입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왜 스페인 주재 대사관이었느냐? 자, 여기를 타겟으로 삼은 이유는 북한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빼내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5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굉장히 민감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이곳을 습격한 것이다. 자, 여기는 스페인 대사를 지내다가 이제 북한으로 돌아간 김혁철 현재 대미 특별 대표가 이 대사관에 뭔가 중요한 정보를 남기고 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이 대사관을 목표로 삼은 것이다 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혁철 전 대사는 2017년 9월에 북한 핵실험 직후에 스페인으로부터 외교적인 기피 인물로 지정이 돼서 북한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북측 비핵화 협상 실무진을 이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북한 핵무기와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남겨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곳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져간 정보들, 그러니까 대사관에는 북한 당국과 주고받은 여러 가지 전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일 형태로 또는 문서 형태로 남아 있는데 이것들을 다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고받는 문서는 보통 다 암호화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 해독 프로그램이 있는 컴퓨터가 또 별도로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다 확보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이것을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북한은 조용히 있다가 하노이 회담 결렬로 인한 또 충격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조용히 있었는데 37일 만에 첫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북한은 31일 이 사건에 대해서 미 연방수사국 FBI와 반공화국 단체 나부랭이들이 관여돼 있다는 등 각종 설이 나돌고 있는 데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 첫 외무부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이니까 보통 우리 민족끼리라든가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서 입장을 내는 것과는 다른 북한 당국의 공식 성명이라고 봐야겠죠. 자, 이들은 외교 대표부에 대한 불법 침입과 검거, 강탈 행위는 국가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고 난폭한 국제법 유린이며 이러한 행위는 국제적으로 절대로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사관 성원들을 결박, 구타, 고문하고 통신 기재들을 강탈해가는 엄중한 테러 행위가 발생했다. 자, 이번 사건을 테러로 이제 규정하면서 이들의 말을 통해서 컴퓨터나 이런 중요한 파일들이 탈취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사실상 이제 공식적인 내용으로 인정이 된 것이죠. 자, 또 이들은 스페인 당국이 사건 수사를 끝까지 책임적으로 진행해 테러 분자들과 그 배후 조종자들을 국제법에 부합되게 처리하기 바라며 그 결과를 인내성 있게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차장까지 지내신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침묵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북한이 차라리 미국 연루설을 제기하면서 차후에 미북 대화 등의 이 사건을 뭔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 같다라고 의견을 밝히면서, 다만 김씨 일가의 적장자인 김한솔 연계설이 나오는 만큼 북한이 이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에이드리안 홍창이 어떤 인물인가, 리더로 알려져 있는 여러 설이 오가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 개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또 각국 여러 나라들의 정보기관과도 연계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홍창이 지난해 11월 잠적한
그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의 잠적에도 뭔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대사관 근처에서 가명으로 발급된 홍창의 이탈리아 운전 면허증도 이렇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워싱턴 포스트도 이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지낸 김정봉 전 국가정보원 대북실장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자유조선의 핵심 인물인 홍창이 수년간 북한 망명정보 수립을 추진해 왔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 홍창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고 김정남에게 수차례 망명정부의 지도자가 돼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전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암살했다라는 그러한 보도입니다. 자, 그래서 자유조선이 김정남의 장남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사건에 지금 이 조직이 뭔가 개입이 되어 있고, 그야말로 이들이 얘기하듯이 북한의 3대 세습, 김정은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자유조선은 북한의 성명이 나오고 나서 오늘 또 그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라는 타이틀로 이러한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정치범 수용소 해체, 탈북민 북송 반대, 개혁, 개방 등 자유의 명령을 거부할수록 김정은 정권은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큰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이 큰일의 준비를 마칠 때까지 우리는 폭풍 전야의 침묵을 지킬 것이다. 또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 숨소리도 들을 수 없다. 우리의 존재는 오직 김씨의 일가 독재를 겨눈 전선에서 드러난다. 라고 하면서 이 단체의 비밀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이것이 우리의 방식이고 이것이 우리만의 긍지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한국 거주 탈북민 그 어느 누구와도 연계를 갖거나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다. 언론은 자유조선을 거론하는 탈북민과 우리 조직을 사칭하는 자들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활동에 대해 언론 대부분의 기사들을 보면 사실과 맞지 않는 점이 많다. 부디 우리의 목적과 방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확인된 사실만을 기사화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네, 어쨌든 70년 만에 정말 동토의 땅인 북한에도 자유의 바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문명 국가의 일원으로서 또 세계 시민으로서 이런 활동을 지지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유를 향한 이러한 몸부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이러한 자유, 이러한 시장 경제, 이러한 민주주의, 사실 이러한 세계인들의, 정말 이 작은 나라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지지와 지원이 없었다라고 하면, 또 그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절대 누릴 수 없는 것이었죠. 6.25 전쟁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6개국이 참전을 했습니다. 또 약 6만 명에 가까운 젊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정말 이 작은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자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또한 똑같이 해야겠죠. 북한이 아니고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에 가면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우리는 당신들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의 오늘을 바쳤다 라는 이러한 문구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의 어떤 미래를 향한 위한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 또한 이렇게 정말 자유의 바람이 드디어 불기 시작한 이러한 자유조선이란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정말 지지하고 지원해주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